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8장 중요성.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잉여 포텐셜인 중요성을 살펴보자. 이는 어떤 것에 지나친 중요성이 부여될 때 일어난다. 중요성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다. 이 포텐셜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력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 준다. 중요성에는 두 가지의 형태, 곧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이 있다. 내적 중요성, 즉 개인적 중요성이란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내적 중요성의 공식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중요한 일을 한다 라는 것이다. 자부심이 정도를 지나치면 균형력이 나서서 작용을 시작하고 거만한 공작새는 코를 다치고 만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면 좌절을 맛볼 것이다. 그런데 콧대를 세우고 거만을 떠는 것은 동전의 한쪽 면일 뿐이다. 동전에 다른 면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그 다른 면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당신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알다시피 두 경우 모두 잉여 포텐셜의 양은 똑같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방향이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다. 세상의 사건과 대상들의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는 사람은 외적 중요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외적 중요성의 공식은 대개 이런 식이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것이 정말 중요해. 혹은 나에게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만다. 내적 중요성의 느낌은 어떻게든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적 중요성의 경우는 사정이 더 나쁘다. 땅에 놓여있는 널빤지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라.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고층 건물 사이에 놓여있는 동일한 널빤지 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이젠 그 널빤지가 놓여있는 장소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 중요성을 부인하려고 자신을 아무리 설득해 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그 외적 중요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낙하산과 같은 모종의 안전장치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안전장치도 달라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울의 한쪽 편에 모든 것을 다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반대편의 평형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장치나 비상탈출구,
예비 전략 등이 평형추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중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여러 형태로 바꿔 말한 것이다. 모든 불균형한 감정이나 반응들, 분노, 불만족, 짜증, 근심, 걱정, 우울, 공포, 절망, 두려움, 연민, 집착, 감탄, 과장된 애정, 이상화, 숭배, 환희, 실망, 자부심, 오만함, 경멸, 혐오, 원한 등등 이 모두가 중요성이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속이나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성질, 대상 혹은 사건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할 때만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중요성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킨다. 자기 차례가 오면 균형력은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생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한다. 이제 당신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 삶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기억나는가? 펜듈럼은 당신의 감정과 반응에 줄을 매달고 있다. 두려움, 근심, 증오, 사랑, 숭배, 의무감, 죄책감 등등 알다시피 이 모두가 지나친 중요성의 소산이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 앞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에너지 차원에서 그 대상은 중립적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당신은 그 대상에 접근해서 그것을 당신의 중요성의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 옆으로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숨막힐 듯 경탄을 내뱉는다. 이제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바칠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에게 갈고리가 걸릴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린 당나귀는 당근을 뒤쫓으며 주인에게 복종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중요성은 바로 그 당근과 같은 것이다. 펜듈럼은 이 당근으로 당신의 주파수를 포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당신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고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려면 과도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이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 중요성이 줄어들면 당신은 이내 균형 상태에 들어가고 펜듈럼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텅 비어 있는 것을 갈고리로 걸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두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결코 모든 감정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강도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니다. 어찌됐든 감정을 대적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마음을 억누르고 태어난 척하면 잉여 포텐셜은 더욱더 커진다. 감정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느낌과 감정은 결과물일 뿐이다. 감정은 단 하나의 원인, 즉 중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최근에 결혼을 했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 무관심해야 하는가? 역시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차이점을 알겠는가? 나는 단지 그런 일로 문제를 만들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동정심은 어떨까? 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과 동정심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 경우에도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만 도와줘도 된다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받기를 원한다면 어쩔 텐가. 그런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의 동정은 그 이유를 강화해 준다. 예컨대 당신이 가난한 안전뱅이 거지를 보고 돈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멀어지면 그는 당신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보낸다. 그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직업 거지였던 것이다.